어이 달스네요. 라이브입니다. 네, 은메페 황희찬이 울버햄튼에 갈까요? 아주 그냥 핫하게 지금 이 황희찬의 울버햄튼 프리미어리그 진출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에게 내피션이 아니라 잉글랜드 현지에서 보도가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오고 있느냐? 데일리메일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텔레그래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쭉 살펴봤죠? 어떤 게 있는지 또 내용을 살펴봤는데 5가지 정도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느냐? 데일리메일과 텔레그래프가. 자,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울버햄튼의 누누 산투 감독이 현재 순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번 겨울 이적 시장 때 선수를 보강하기 원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누누 산투 감독은 먼저 중앙 수비수와 공격수 보강을 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아주 인상 깊은 활약을 펼쳤던 황희찬을 주시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울버햄튼은요 지난 주중에 짤즈부르크하고 리버풀이 챔피언스리그 경기했잖아요. 여기 뛰는 황희찬 선수를 지켜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포츠 디렉터 아시죠? 선수 영입하고 이거 관리하는 사람, 이 울버햄튼의 스포츠 디렉터인 케빈 텔웰, 이름 어렵습니다. 케빈 텔웰을 경기 열리는 오스트리아로 보내가지고요 황희찬 선수를 지켜봤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그래서 황희찬 선수의 현재 이적 시장 평가액이 얼마 정도 할까요? 근데 진짜 우리 황희찬 선수 이제 많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이적 시장 유럽에서의 평가액이 얼마냐면 1,600만 파운드에서 2,1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환산했더니 와우, 253억 원에서 332억 원 정도가 되고 있는데 울버햄튼은 구체적으로 2천만 파운드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다. 우리 돈으로 316억. 물론 이거 선수가 다 갖는 건 아니지만 팀과 팀이 거래하는 돈이지만 뭐 300억이 넘는 거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또 어떻게 보도되고 있냐면 협상에 따라서는 일단 울버햄튼은 이번 겨울 이적 시장 때 황희찬 선수를 영입하되 남은 시즌,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은 그냥 짤즈부르크로 임대 보내는 형태도 그런 식의 협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데일리메일과 텔레그래프 이렇게 잉글랜드 쪽에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참 대단하죠, 황희찬 선수. 좀 프리미어리그 팀에서 이렇게 울버햄튼이 못하는 팀도 아니잖아요. 현재 프리미어리그 6위 팀입니다. 6위 팀에서 이렇게 원하고 있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황희찬 선수 너무 잘해요. 지금 황희찬 선수가 이제 유럽 무대로 진출한 게 벌써 6시즌째입니다. 예. 근데 지난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로 임대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짤즈부르크에 뛰고 있는데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자, 리그에서 지금 14경기에서 6골과 7개 도움이니까 뭐 경기마다 어쨌든 그게 골이건 도움이건 간에 공격 포인트 하나 정도는 기록하고 있다는 거고, 챔피언스리그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챔피언스리그 나갔다면 어쨌든 공격 포인트 하나는 기록한다는 겁니다. 특히 어떤 건 인상적이었나요? 리버풀 경기. 반다이크 앞에서 정말 멋지게 제껴가지고 골을 넣었던 장면. 이건 뭐 반하지 사실. 뭐 아마 이런 경기 때문에 또 이렇게 울버햄튼도 황희찬 좋은데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 뭐 황희찬 선수는 대표팀에 와서도 요즘 시야가 굉장히 넓어져가지고 우리가 보면 와, 황희찬 선수 완전 달라졌는데 황희찬 선수 더 잘하는데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시야도 좋아지고 더 침착해지고 팀플레이 더 능해지면서 갖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과 더불어서 다목적 카드로 더 파괴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황희찬 선수입니다. 이런 게 좀 묶여가지고 아무래도 울버햄튼도 지켜보는 것이 아닌가. 근데 진짜 짤즈부르크에서 홀란드하고 미나미노와의 컨비네이션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울버햄튼과 누누 산투 감독은 왜 황희찬 선수를 원하고 있는 걸까요? 울버햄튼은 현재 지금 유로파리그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현재 유로파리그를 나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좀 일정이 빡빡하죠. 빡빡하다 보니까 또 그런데다가 지금 울버햄튼은 유로파리그 다음 라운드 32강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뭐 울버햄튼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 거의 역대급 아닙니까? 지금 순위 경쟁이 현재 6위인데 사실 뭐 선두 리버풀 빼놓고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좀 막 뒤죽박죽 굉장히 지금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 순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울버햄튼은 좀 선수가 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울버햄튼이 공격수가 조금 부족해요. 네. 라울 히메네스 좋은 선수입니다. 좋은 선수죠. 그 다음에 난 트레오레가 이렇게 잘할지 모르겠는데 올 시즌 확 올라와서 이 아다마 트라오레 같은 경우도 이제 올 시즌 주전급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울버햄튼이 투톱이나 쓰리톱을 쓰고 있어요. 근데 만약 쓰리톱을 쓴다고 한다면 이 3명 말고는 없어요. 백업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이탈리아의 21살 공격수인 쿠트로네를 얼마였더라? 250억 정도 주고 영입을 했어요. 영입을 했는데 뭐 선발도 있었지만 거의 백업으로 뛰면서 기대만큼은 좀 아닌데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니까 어떠죠? 아까 얘기했던
라울 히메네스, 조타, 그다음에 트라우레 정도 빼놓고는 백업 공격수, 그다음에 로테이션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필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프리미어리그도 순위 경쟁해야죠. 유로파리그도 계속 치러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공격수가 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도 약간 이건 격가지인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황희찬 선수와 울버햄튼이 연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울버햄튼의 어떤 그 재정적인 형태? 지금 어떠냐면 울버햄튼에 중국 자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아 자본이 들어가 있죠. 중국의 푸싱그룹이라고 하는 데가 2016년에 이 울버햄튼을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하면서 6시즌 전만 하더라도 울버햄튼이 3부 리그에 있었어요. 근데 중국 자본이 딱 들어가면서 2부, 그래서 지난 시즌 딱 그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해가지고 어땠죠? 어마어마했습니다. 승격을 해가지고 뭐 빅팀들 계속 잡는 도깨비 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순위도 막 치고 올라왔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투자됐는데 그 돈이 중국 자본이고 아시아 자본이다 보니까 아시아 선수에 대한 어떤 니즈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약간 격가지적인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푸싱그룹이 중국 자본이 2016년에 이 울버햄튼을 인수할 때 도와준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포르투갈 출신의 슈퍼 에이전트 조르제 멘데스입니다. 이 멘데스가 그때 도와줬어요, 인수 작업을.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이제 푸싱그룹 쪽에서 일 잘하는데 야, 그러면 선수단 구성하는 것도 당신이 한번 알아서 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멘데스가 포르투갈 라인 싹 데려왔습니다. 예. 지금 보세요. 감독 누누산투 포르투갈 출신이죠. 그 다음에 주앙 모티뉴, 그 다음에 후백 네베스, 뭐 조타, 골키퍼 파트리시우 이렇게 포함을 해서요. 지금 울버햄튼 스쿼드 전체에 포르투갈 라인 감독 빼고 선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9명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이런 거는 이제 약간 울버햄튼의 뭐 뒷이야기로 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쨌든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황희찬 선수가 또 이렇게 또 한 번의 추가 영입을 또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좀 상황 분석이었고 전술적으로도 그러면 황희찬 선수가 울버햄튼과 맞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제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러면 울버햄튼과 황희찬 선수의 전술적인 법은 어떠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합하다입니다. 예.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울버햄튼은 3톱이나 2톱 체제를 가져가게 됩니다. 3-5-2 혹은 3-4-3을 두 개를 이제 왔다 갔다 쓰게 되는데 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3백을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수비적으로 세워놓습니다. 물론 이제 볼리라고 하는 선수가 좀 부상이어가지고 센터백에 좀 자원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3백을 딱 세워놓고 안정적인 수비를 한 다음에 허리 쪽에 그 포르투갈 라인들 모티뉴, 네베스와 같은 선수들에게 볼의 지배력 그리고 볼의 배급력 이걸 맡기면서 앞쪽에 있는 투톱 혹은 쓰리톱에게 굉장히 빠른 공격과 결정력을 맡겨서 아주 실리적으로 효과적인 경기를 하는 팀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거는 은메페 황희찬 선수의 개인의 특징과 강점과 딱 부합하는 얘기죠. 황희찬 선수도 기본적으로 속도감이 있고 또 카운터 공격을 할 때 그 볼을 갖고 와서 골을 넣을 수 있는 결정력이 있고 이번 시즌 들어오면서 더 높아졌기 때문에 딱 부합하니까 지금 이제 뭐 사실 생각해보세요. 울버햄튼도 자기네하고 맞으니까 계속 주시했겠죠. 자기네 스타일 안 맞는데 주시했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전술적으로도 부합하다, 적합하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상황도 지금 울버햄튼과 감독도 필요하다고 하고 황희찬 선수의 어떤 특징이나 강점과도 울버햄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 협상만 잘 되면 진짜 또 한 명의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울버햄튼이 진짜 좋은 팀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진짜 그래요? 울버햄튼에 가면 황희찬 선수 정말 잘 뛸 것 같아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경기가 언제냐? 이번 주말에 열립니다. 자, 바로 이렇게 연결하죠? 자, 울버햄튼과 토트넘. 제가 옷을 이게 있는데 토트넘 옷인데요. 자, 황희찬이 갈지도 모르는 울버햄튼과 현재 손흥민이 뛰고 있는 토트넘이 이번 주말 일요일 밤 11시에 만나게 됩니다. 이 경기 정말 재밌을 겁니다. 지금 황희찬 선수가 지금 뭐 연결설이 나오니까 또 우리에게는 핫하니까 도대체 울버햄튼이 어떤 팀이야? 이걸 보기 위해서도 봐야 되지만 프리미어리그 순위만 놓고 보더라도 좀 어떠죠? 6위와 7위입니다. 울버햄튼이 순위가 더 높아요. 6위입니다. 토트넘이 7위고 딱 붙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될 것 같은데 근데 토트넘으로서도 이거 울버햄튼이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울버햄튼이 마지막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패한 게 석 달 전입니다. 9월에 첼시에게 지고 프리미어리그 11경기 동안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주중에 있었던 유로파리그 베슈타쇼와의 경기에서도 4대0 크게 이겨서 다음 라운드 진출을 확정 지어놨죠. 분위기가 상당히 좋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제가 이제 지난 시즌 울버햄튼이 2부 리그에서 승격을 해가지고 도깨비팀, 강팀 잡는 킬러로 불렸다. 이런 얘기는 뭐 다 아시잖아요. 아는 내용인데 지난 시즌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빅6라고 불리는 팀들 있잖아요. 요 팀을 상대로 경기를 해가지고 가장 많은 승점을 거둔 7위 이하의 팀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바로 울버햄튼입니다. 예. 강팀들 잡는 킬러입니다. 이런 면모 때문에 토트넘으로서도 만만치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토트넘은 어떨까요? 토트넘은 약간 요새 퐁당퐁당하고 있죠. 맨유 원정 졌다가 번리 5대0으로 크게 이겼는데 주중에 있었던 챔피언스리그 바이에른 뮌헨 원정은 또 졌습니다. 물론 그 경기는 로테이션을 돌렸죠. 이 경기 프리미어리그를 위해서 어차피 뭐 순위가 큰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라이언 세세뇽, 그다음에 로셀소, 그다음에 에릭센이 이제 백업 선발조에 들어가네요. 이게 이제 그 선발은 로테이션 자원들을 거의 채웠는데 지금 에릭센이 포함됐었고 어쨌든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뭐 후반전에 뛰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바이에른 뮌헨 경기 지긴 했지만 로테이션을 돌렸기 때문에 뭐 결과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이 두 팀이 정말 지난 시즌 때도 승격을 해가지고 두 팀 만났는데 1승 1패 서로 한 번씩 치고받았어요. 이거 진짜 호각이다, 호각이고요. 지금 부상의 이 정도를 보면 이것도 약간 토트넘이 좀 많아요. 지금 울버햄튼에서는 눈에 띄는 부상자가 누구냐면 그 센터백을 보고 있는 볼리라고 하는 선수가 좀 다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 이적 시장 때 울버햄튼이 급한 포지션이 그래서 두 개라는 거예요. 하나는 로테이션 자원이 좀 부족한 공격, 그리고 볼리가 부상당한 이 센터백 라인입니다. 요쪽이 이제 좀 어렵다는 건데 어쨌든 볼리가 좀 부상이다 이거고, 토트넘은 뭐 요리스 키퍼, 보험, 그 다음에 벤 데이비스는 여전히 부상이고요. 라멜라가 회복을 했다고 해요. 라멜라, 은돔벨레, 그리고 윙크스. 요 선수들은 약간 부상 여파가 있어서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를 조금 마지막까지 지켜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전체적인 부상의 정도는 토트넘이 좀 많은 게 좀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예상 선발 라인업 한번 볼까요? 자, 울버햄튼도 잘 보셔야 됩니다. 황희찬 선수가 간다면 어느 정도 위치에서 뛸 수 있을까? 누구랑 경쟁해야 될까? 이걸 지켜봐야 되니까. 자, 울버햄튼은 이번엔 3-4-3, 3톱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최전방 공격부터 놓고 보면 중앙 공격에는 히메네스, 좌우 쪽에는 조타와 트라오레가 쓸 것 같고요. 그다음 미드필더에는 왼쪽부터 호니, 그다음에 모티뉴, 네베스, 오른쪽엔 도어티, 3백에는 로맹 사이스, 그다음에 코디, 덴동커, 골키퍼에는 포르투갈 출신의 파트리시우가 쓸 것 같습니다. 자, 토트넘입니다. 원정팀 4-2-3-1 쓸 것 같은데요. 최전방 케인, 이선 쪽에 왼쪽부터 손흥민, 알리, 루카스 모우라. 미드필더 좀 고민되겠죠. 다이어와 시소코. 그리고 수비 쪽은 포백은 왼쪽부터 베르통원, 그다음에 알더웨이럴트, 산체스, 오리에. 키퍼는 가사니가가 볼 것 같습니다. 자, 이 경기에 가장 제가 봐선 중심은 뭐냐면 허리 싸움일 거예요. 울버햄튼은 허리가 굉장히 좋은 팀입니다. 포르투갈 라인들 보면 지금 모티뉴, 네베스, 볼 소유력 좋죠. 또 볼을 소유한 거를 찔러주는 배급력 좋죠. 이러기 때문에 만약에 토트넘이 지금 허리 쪽에서 뭐 다이어나 이런 선수들이 제대로 못 막아주면 고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반대로 토트넘이 그 울버햄튼의 미드필더를 잘 막을 수 있다고 한다면 또 수월하게 또 이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허리 싸움이 이 경기는 관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허리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느냐, 누가 지배권을 갖느냐에 따라서 앞쪽에 있는 토트넘은 뭐 케인이나 알리나 손흥민, 또 혹은 울버햄튼 같은 경우는 히메네스나 트라우레나 조타에게 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허리가 일단 관건이다. 허리에서 이긴 팀이 앞쪽으로 연결되면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요새 제가 프리미어리그 예측이 조금 좀 몇 경기, 한두 경기 안 맞은 것 같아요. 왜 웃니? 한두 경기 아니니? 자, 이 경기는요. 근데 어려워요, 진짜. 순위도 붙어 있고, 지난 시즌도 1승 1패고, 최근에 흐름도 그렇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연결되고 있는, 자, 울버햄튼은 황희찬 선수가 들어간 다음에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이 이긴다고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때려야죠. 알람 들어갔어요.